미국 논문이죠, 대개.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논문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참 아쉬웠는데 마침 이런 이제 학술대회를 통해서 점차 연구도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근데 이 연구가 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냐면 주옥 같은 얘기들이 여기저기 너무 흩어져 있고 10년간 활동했잖아요. 10년. 그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이제 공유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들을 참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채널 저런 채널을 이용해서 그런 얘기를 공유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이제 객관적인 공감을 얻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술대회를 통해서 객관화하고 이것을 좀 더 엮어서 한태화하고 해나가는 그런 기회를 받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발표하시고 토론하시는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대학교 교수이신 한국감사학회 김정남 학회장님께서 기획사를 청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앉아 쓰려고 했는데 대표님이 하시면서 넘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많이 잘해드리나요? 그 바쁘신 주말 일정에 또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복 많이 받으세요. 제 복받이 나눠드릴게요. 지금 한번 하고요. 실은 우리가 이 감사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흔하다 보니까 그냥 감사하기 싫어 종교단체 학교 그런데요.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15년 됐고 실현된 사장법인에서 10년 있고 저는 학교에서 13년 대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많은 것들도요. 굳이 선발에 넣어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아깝다 생각해서 저희 이제 제가 마지막 시간에 하겠지만 이런 주제로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하기 필요하지 않나 감사하는 게 정신적인 활동보다도 지금 현재 이모빈들에게 더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록이 얼마만큼 했는지 저희가 한번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된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세 주제가 중에서 감사 성향과 자기 성찰의 상관 관계 이런 걸 세 가지 하는데요. 섹스같이 공유될 이런 것들이 깊은 연구 결과 생생한 사례들이에요. 정말 많다라는 사례들인데 이런 것들 학문적 성과를 넘어서 실제 현장 생활에서 잘 이끌어오는 것 같고요. 우리의 공부의 목표는 이제 자료는 많이 있는데 대학교 앞에가지고 학문의 지표들을 넓어가지고 우리 대학생의 캐릭터들이 중에서 이걸 하나를 학문이라고 해가지고요. 넓혀보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이해하고 있지만 회전과 처음에 제가 학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사단법에서 학문까지 뒤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이론적 개념이 없는 그런 학문적인 것을 앞에 힘든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종 누구시죠? 대왕님.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유네스코 문화재단에 좀 연결시켜가지고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그 세종대왕의 어떤 개인정신이나 감사나 이런 것을 어떻게 연결하고 오늘날까지 왔는지를 앞으로 제가 스토리를 시키는 것 같고 제목적인 게 아니라 또 많은 제도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비교를 갖다고 보기 때문에 더 우리의 행복나는 일요일 감사나니 더 앞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 순서인데요. 저희 축사를 해주실 청 회장님이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참석하지 못해서 배포해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학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호원대학교 염인성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주제는 감사 성향과 자기 성찰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강의를 할 수 있고 발표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호원대학교 연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외식 경영이랑 관광 경영을 전공을 해서 그쪽으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게 감사 나눔, 감사 성향 그리고 행동 나눔 이런 쪽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감사 실천 같은 이런 것을 저도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깊이 있게 나눔으로써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 같이 감사 성향, 감사 나눔을 찾아봤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 감사 성향과 자기 성찰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인데요. 이게 PPT로는 짧게 되어 있고 그 교재에 보시면은 7페이지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서 그 교재를 보실 분들은 편하게 보셔도 되고 연구 배경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우리가 현대 사회가 굉장히 스트레스, 불안, 경쟁 이런 것들이 다양한 심리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생각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개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서 남 모두에게 감사하는 것 말고 내 자신이 행복하는 게 제일 우선이다라는 이런 키워드 트렌드가 24년부터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접근법이 시도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 감사 실천, 자기 성찰을 공부를 하면서 정신건강과 굉장히 이게 지금 24년, 25년 트렌드와 잘 맞고 있는 이런 연구라고 주목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개념이 정신건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탐색하는 것이 이번 연구 주제가 나오게 된 그런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 목적을 보시면은 감사 성향이랑 자기 성찰이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논원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양 탐색, 심층 고찰, 시사점 도출 이런 식으로 연구 목적이 나왔는데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분야에서 실증적인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특히 찾아보니까 지금 10년 동안에 이 감사 나눔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개념 간의 상호작용이 좀 실제적인 사건, 시사점, 통합 접근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미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졌지만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연구에서 기본 문헌이랑 다양한 실천 사례를 다시 분석함으로써 개인의 조직 차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기업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발전 가능한 방향성을 도출해보고자 했습니다. 일단 핵심 개념으로 놓고 보면은 감사 성향인데요. 우리가 감사의 정의, 그냥 일상에서 감사하자라는 것들도 있지만은 이거를 어떻게, 특히 심리학 쪽에서 감사의 정의를 좀 많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성향이라는 단어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일상 속에서 타인의 도움이나 긍정적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향을 의미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의 성향을 알아볼 수 있었고요. 이런 감사 성향이 데이비 맥컬로프 교수가 이렇게 쭉 많이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성향 측정하는 것도 그렇고 거의 이분의 강도, 빈도, 범위, 밀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4가지 차원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감사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우리가 타인에게 감사를 할수록 자기의 행복감, 자기의 만족감이 높다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스트레스도 잘 극복을 해나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감사하다라는 감정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확장 가능한 심리 자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재에서도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8페이지 나오는데 자기 성찰 부분입니다. 이게 뭐 감정 탐색, 가치 확인, 행동 분석, 성장 추구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가 현대 심리학에서도 우리가 자기 성찰을 감정 조절 능력, 회복 탄력성, 자기 존중감, 자존감 어떻게 하면 올릴까 요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감사하다, 자기 성찰이 한다 이런 거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감정이 있을 때 감정 컨트롤을 하는 게 단순히 나의 감정을 억누르고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이해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자기 성찰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을 위한 핵심 기제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자기 성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자기 성찰이 감사 성향이랑 상호작용을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 성향과 자기 성찰이 독립적으로는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은 이 두 가지가 결합되었을 때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 성향이 자기 자신을 깊게 이해하고 감사 성향은 그런 이해 과정 속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발전하게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찾아오고 막 하기 싫고 조금 나태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안에서 해낼 수 있는 게 무엇이고 내가 이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자기 성찰을 하면서 어떤 점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태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처럼 두 요소가 같이 작용하면은 부정적인 경험조차도 성장과 회복의 기회로 우리가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참고 이겨내자가 아니고 그 부분 또한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하게 이겨낼 줄 아는 그렇게 조금 더 좋은 멘탈, 정신적인 건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 방법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너무 좋은 문헌 분석이나 사례 재분석을 통해서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기존의 감사 나눔 실천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국내에서도 보고서 형식으로는 감사 나눔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결과들을 중심으로 좀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 중에서도 좀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정신 건강에 효과와 좀 효능이 있는 그리고 감사, 자기 성찰의 상호작용이 드러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미 많은 연구들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해보신 연구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실전 중심의 논문의 형태에 맞게 이렇게 우리가 연구를 해왔습니다. 국내 사례를 보시면요. 먼저 이 호원대학교 감사동아리 감사강원에서 학생들이 교사들이 이 감사 얘기랑 감사 편지 쓰기를 통해서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자존감 행복 향상되는 결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공공기관에서도 게시판을 운영을 해서 포스코의 이지땡스 플래닝 같은 경우에서도 감사 워크숍, 감사 게시판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면서 조직 내 소통, 신뢰,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발표드리고 있는 행복나눔 125라는 실전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루에 5가지 이상 감사하기라는 원칙 아래서 감사 일기, 감사 편지 쓰기, 그리고 실천 활동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공동체 의식의 심리적인 안정을 동시에 강화하는 실질적인 모델로 볼 수 있는 이런 국내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이 감사 나눔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미국 마이애미 대학에서는 매월 11월부터 11월 한 달간을 우리가 감사의 달로 지정을 하자라고 해서 11월 1일부터 학교에서 하는 거지만은 근처의 시장, 마켓부터 공공기관, 대학교, 병원 모든 곳에서 감사의 달로 정하면서 모두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그런 기간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학교 전 구성원들도 참여하는 캠페인으로 그리고 의무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이런 팬데믹 시기 저희가 19년, 20년 이때를 겪으면서 감사 실천 활동이 공동체의 심리적 회복력과 연대감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심리 코칭 프로그램이 감사라는 것과 개입이 됐을 때 대학생들의 회복 활력성, 행복감이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우리가 해외 사례를 놓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례별 공통 변화를 우리가 보면은 다양한 사례들을 종합해보면은 공통적인 변화들이 우리가 눈에 띕니다.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개인의 차원에서 스트레스 감소, 정서적 안정, 대인관계 개선, 회복 탄력성 등 정신 건강에서 정말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개인적인 변화로 놓고 볼 수 있었고요. 특히 감사 성향과 자기 성찰을 동시에 병행했을 때 우울함과 불안함이 줄어들고 삶의 만족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결과가 향상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나 감사 실천이 동시에 연계됐을 경우에 구성원들의 소속감의 연대의식이 굉장히 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조직에 대한 신뢰는 또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는 개개인이 감사를 함으로써 조직 문화 자체를 보다 건강하고 변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논문을 작성을 하면서 도출된 결과들과 확인된 점들인데요. 뭐 이런 논의한 시사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 성향이랑 자기 성찰이 정신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보호의 요인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둘째로는 개인 차원에서 자기 이해를 넓히고 긍정적 정서를 확산시켜서 심리적인 웰빙, 요즘 웰리스 이런 표현들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 것들을 높여줄 수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직 차원에서도 구성원 간의 소통, 신뢰를 통해서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융합적인 접근으로 심리학, 긍정 심리학과 우리가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융합된 접근이 굉장히 실체의 삶과 조직 안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 가능성이 있고 계속해서 연구해볼 법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의 한계인데요. 제가 뭐 이렇게 연구에도 보면 당연히 한계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선 설문조사나 인터뷰 같이 1차 자료를 우리가 구할 수가 없었지만은 이미 앞에서 10년 동안에 많은 자료들이 있어서 이렇게 사례 중심, 문서 중심으로 분석을 했다는 것이 객관적 접근에 대한 한계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집단 간의 비교는 조금 부족했어요. 그렇고 우리가 감사 실천이랑 장기적인 효과까지는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단순적으로 한 번 감사를 했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로 일회성적인 감사 효과는 굉장히 뛰어났지만은 그것이 5년, 10년 지속됐을 때는 그것도 유의미하다고 확인이 됐지만은 일단 집단 간의 비교 분석과 이런 장기적인 효과가 굉장히 조금 미흡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한 과제로도 이제 실증 연구, 1차 분석을 통해서 연구를 또다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집단에 맞는 모델을 따로 적용을 해서 대학생들의 집단은 이렇게 결과가 났고 기업들의 집단은 이렇게 나왔고 따로따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더 좋고 풍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곳의 결론을 놓고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정리를 해드리면 감사 성향이랑 자기 성찰이 단순히 정서적인 개인적인 반응을 뛰어넘어서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핵심 심리 자원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두 요소를 통합적으로 접근했을 때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생을 하고 개인의 회복력 또는 조직과의 사회 전반 긍정적인 변화까지 이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우리가 감사한다는 이런 실천들이 개인의 습관으로 조직의 문화로 사회의 가치로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발표에 대한 토론은 신한대학교 이리아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토론자료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셔서 메모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대학교 대학원 뇌교수로 있는 이리아입니다. 네, 오늘 한 곳에 와서 토론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선 여인성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감사 성향과 자기 성찰 진행을 해주시는 영향에 대한 이 자료를 보고 제가 토론문을 작성했는데요.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끝내야 하니까요. 우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감사 성향과 자기 성찰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아주 흥미롭고 시의적절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맡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김정남 교수님, 여인성 교수님께서 동양 고전의 사유와 현대 심리학을 통합하여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새로운 시각과 실천적 가능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연구에 놓고 이 연구를 하시는데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요. 이 연구에 대해서 제가 분석해본 결과는 감사 성향과 자기 성찰이라는 두 가지 심리학적 자원을 통합적으로 조명해서 긍정심리학과 누군가의 철학을 융합하는 점에서 성적 메리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 연구가 주로 단일 요소에 집중했다면 본 연구는 그 자원이 상호작용할 때 스트레스 완화, 회복 탄력성 향상, 삶의 만족도 증진 등에서 복합적 시너지 효과를 다양한 사례와 문헌 분석을 통해 선진기업 중에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개념적으로 자기 성찰을 단순한 자기 비판이 아닌 성장의 통로로 그리고 감사 성향을 정서 회복과 관계 회복의 자원으로 재해석하셨다는 점을 높이하고 있습니다. 동서양 사회의 통합적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이 인상 깊기도 했습니다. 특히 감사일기, 또 성찰일지, 조직 내 감사 캠페인 등 실천적 확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셔서 이론과 실제를 효과적으로 연결하셨다고 생각됩니다. 대신 다만 또 이제 아까 여인선 교수님께서도 이 연구에 대한 한계와 시사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 것과 같이 문헌 분석과 사례 재분석이라는 접근이 자료의 다양성 확보에 조금 확보에는 기여했지만 1차 자료 없이 2차 자료에 의존한 해석은 주관적 편향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감사 실천이 모든 상황에서 적당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꼭 모든 상황에 순발적인지 이것을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 강요나 감사 성찰이 자칫하면 과잉돼서 오히려 심리적 저항이나 자기 비판으로 전이되는 사례는 없는지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향후 실증적 검증과 문헌 간 비교 연구를 통해서 정부에게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교, 조직, 지역사회 등 다양한 맥락에서 감사성과 자기성찰의 실제 정신건강 지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고요. 긍정심리학의 이론적 근거와도 잘 부합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CSR, CSV 활동과 연계된 조직 사례나 청소년 대상 감사 실천 프로그램은 이 두 자원이 자기 효능감, 소속감, 개인관계 개선 등 실질적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연구는 학교, 교육정책, 그다음에 조직문화 설계, 지역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담고 있다고 분석하였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 현장에서는 정규 교과에 이 감사일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성찰 글쓰기를 포함시켜서 정서 안정과 자기 이해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기업에서는 부서 간 감사 표현이나 리더십 기반 성찰 훈련을 통해 긍정적 조직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지역사회에서도 주민대상 정서 회복력 증진 프로그램에 감사와 자기성찰 요소를 결합하여 공동체의 심리적 동원력을 높이는 정책 설계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처럼 저는 이 사람법인 인류 감사나눔 인류라는 단체를 이번에 김정남 교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이렇게 이 감사라는 주제 하나만으로도 학회를 만들고 이런 단체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공부하면서 발표자님께 우선은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 주제가 저에게는 엄청난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저는 그래서 너무 네, 감사학회에서 제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연구가 이번 학회로 보다 폭넓은 실증 연구랑 다양한 실천 모델로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시는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주제가 너무 진지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 하기 전에요. 발표하기 전에
후원 소개를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준비하는 동안에요. 오늘 감사하는 학술대회의 사랑의 열매 범죄사무소 리엘 파트너의 이승기 대표 변호사님, 손욱 사람법인 행복마을 밀리오 명예회장님, 사람법인 행복한 성공 이익은 이사장님, 주식회사 행복나눔 에디오 경영 컨설팅 동식별 임미선 대표님, 인천광역시 차세대 여성지도자 연합회 호동주 회장과 포항대학교 심리상담센터장님, 포항대학교 박채희 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발표는요. 신한대학교 보건대 학장이신 신종우 교수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이번에 신종우 교수님께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큰 박수 네, 주제는요. SNS 시대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사일기 확장하는 방법 선택입니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의 박수 치고 자. 영광스러운 자리에 왔습니다. 예, 감사를 사회 공원의 교육으로 확장하고 계시는 이 모임에 제가 발을 떼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운동을 앞장서고 계시는 우리 오세천 대표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김정남 교수님 저하고의 인연은 15년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좀 더 잘 가르쳐보자라고 했던 이 교수법의 모임의 자리에서 옆에 앉게 됐고요. 그때 시작되어진 저하고의 인연이 우리 김정남 교수님의 학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저하고 함께 해서 제가 36년 반에 현재 교직에 이번에 영광스러운 이런 대통령상을 받게 된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 회장님을 제가 뵙지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인데요. 인문학의 또는 인생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저는 항상 수업을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없는 세상에 교수자의 정답은 그만하자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참가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인생의 기본 또는 인문학의 기본은 뭘까요? 네, 말씀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아니면 옆에 분들하고 오늘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연 뭘까? 인생의 기본과 인문학의 기본은 뭘까?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아마 많은 키워드를 꺼낼 텐데요. 저는 오늘 많은 키워드 중에 인생의 기본과 인문학의 기본은 감사가 아닐까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맞을까요? 네. 그러면 옆에 분에게요. 나의 감사한 부분을 지금 서로 1분 동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 서로 감사합니다. 서로 보시고 격렬하게 격하게 지금 표정은 감사한 부분이 안 보입니다. 지금 표정으로는 감사한 부분이 안 보입니다. 네네네. 네네. 사실 제가 오전에요 또 다른 자리에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배우고 왔는데요. 사실 점심도 못 먹고 달려왔습니다. 하는데 달려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운동이
진짜 우리 한국에 너무나 지금 필요한 기본적인 하나의 운동이지 않을까라고도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그러면 인생의 기본, 인문학의 기본이 감사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 저는 거기에 아까 우리 교수님의 발표 내용도 있었지만 감사의 시작은 자존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자존감. 아마 높으시기 때문에 배웠겠죠? 자존감이 난다는 감사의 글을 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의 자존감이 없다면 감사의 글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자존감에 저는 자존감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나의 약한 자존감 가지고는 감사 일기를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옆에 분에게 나의 자랑 세 가지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격하게. 예, 나의 자랑 세 가지 격하게. 네, 나의 자랑 세 가지 격하게. 네, 네, 네. 감히 나의 자랑 없이 어떻게 감사할지 쓰겠습니다. 네. 예, 우리 앞에 계시는 예, 이렇게 감사 이야기는 많습니다. 네, 예, 수업의 진행에도 끝이 안 납니다. 예, 그만하셔도 될까요? 네, 그래도 끝이 안 납니다. 네, 여기에 김정환 교수 그만. 네, 네, 네. 이런 맥락에 제가 감히 저의 자랑을 잠시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잠시 저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조금 멘트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무슨 자장이 아니고요. 제가 36년 반 동안 29의 교수가 됐거든요. 네, 29의 현재 우리 신한대학의 모교입니다. 모교. 네, 모교의 교수로서도 36년 반에 내년 여름에 제가 정년 퇴직입니다. 네, 퇴직에 앞서서 모교에 또는 저의 또 우리 가문에 36년 반 동안 오직 학생만을 향하는 교육 전학으로 서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감사를 나라에서 인정해 줬다고 하는 것 또한 저의 인생은 나름대로 교수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았지 않을까. 예, 이 부분에 자아자찬을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저의 유튜브 채널인데요. 감히 저렇게 저희 유튜브 채널 앞에 잘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많은 부분에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 저의 유튜브 채널인데요. 유튜브 채널에 요즘 사실 뭐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매일 부여받는 소중한 자원, 바로 시간의 주인이 되는 놀라운 비결에 대해 함께 감사로 바꾸는 시간에 간과실을 우리 김정남 교수님 우리 대학을 왔습니다. 2주 전쯤에요. 와서 김정남 교수님의 이 철학의 좋은 철학에 저도 힘을 보태고자 저희 유튜브 채널에 감사로 바꾸는 시간에 간과실 세바시 아시죠? 예, 세바시가 있을 수가 있느냐? 예, 간과시로 해보자. 예, 감사로 바꾸는 시간에서 거의 일주일에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감사에 관련된 부분만 저 나름대로 이 운동에 동참하고자 저의 유튜브, 저의 이미지하고요. 저의 음성을 보이시게 해가지고 저의 아바타로 글을 만들어 내는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 감사 운동에 함께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의 이제 여러 채널이 많은데요. 여기에 제가 감히 한번 올려봤습니다. 왜 올렸냐면요. 대통령상을 받았더니 많은 분들이 저에게 대통령이 없는데 어떻게 대통령을 받느냐. 그 부분에 대상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꼭 무슨 가짜를 저러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저의 카페에요. 사실은
제가 봤더니 조회를 해봤더니 대통령상이 아니고 훈장 대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한 칸에 밀렸어요. 네, 그런 부분을 제가 정리해봤고요. 상은 이렇게 받았어요. 네, 이렇게 왔는데 표창장을 열어봤더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얼마나 이 나라에 걱정을 했냐면요. 대통령이 없는 공석의 나라에 행정부 장관도 없어요. 다 차관이에요. 이 나라가 현재 이 지경이구나. 예, 이게 누구의 책임일까? 누구의 책임도 없습니다. 모든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감사가 또 함께 한다면 남을 더 존중해주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인정해주지 않을까라는 저희 교수로서의 상 받기 전에 상을 받으면서 얼마나 무거운 마음이었는지. 예. 그리고 또 대단한 거지 않습니다. 예, 사실 골드였으면 좋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인 안 해봤습니다. 아마 코팅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시계가 하나 왔는데요. 다행히 어떤 이름이 없더라고요. 저희 이름 없이 대한민국 대통령. 그래서 제가 앞으로 타고 다니려고 합니다. 누구 이름이 있다면 타고 다닐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어찌됐든 리더는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뭘까요? 나의 감사 하나하나가 사회의 리더의 자격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학에요. 이렇게 영광스럽게 플래카드 걸려 있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화자찬 같지만 제가 36년 반 동안 우리 대학에서 오직 정치에 휩쓸리지 않고 저라고 정치에 많은 용이 없었겠어요? 전혀 휩쓸리지 않고 오직 교수 철학으로서의 교육 앞에 어떤 것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교육과 연구와 봉사, 교육 앞에 어떤 것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저희 교육 철학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런 영광이었고 오늘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이런 자화자찬을 하게 된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미래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교반. 사실은 제가 교육을 바꾸는 교과시 대표입니다. 교과시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요, 교과시로 시작해서 너무 감사한 일이요. 행과시 뭘까요? 행복으로 바꾸는 시간. 감과시 뭐죠? 감사로 바꾸는 시간. 나과시가 뭐죠? 나를 바꾸는 시간. 너과시가 뭐죠? 너를 바꾸는 시간. 아니, 앞으로 책을 쓸 일이 엄청납니다. 희망시도 있잖아요. 희망시, 희망으로 바꾸는 시간. 또 인과시가 뭘까요? 인간으로 바꾸는 시간. 또 어떤 구체적으로 볼까요? 인성으로 바꾸는 시간. 이렇게 우리가 할 일은 감사의 기본으로 모든 것을 물어발로 확장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 뜻깊은 자리입니다. 여기에요. 절대 저의 유튜브 구독해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현재 2011년에요. 오직 학생들에게 제가 플리트라는 원조 교수입니다. 수업을 먼저 보내서 학생들이 자기주도 공부하고 와서 수업은 토론으로 하자. 이제 교수의 원맨쇼를 그만하자 했던 게 2010년도였습니다. 아직도 근데 교수들은 원맨쇼를 하고 있습니다. 얘들 재우는 원맨쇼를 그만하자고요. 인공지능 세상이잖아요. 그래요. 이 부분에 오늘 제가 이걸 한번 잠시 한번 저의 서치 한번 올려봤습니다. 뭘까요? 제가 이 영상으로 만들어서 온 이유가 뭘까요? 저는 요즘 모든 수업을 답찾기 수업 안 합니다. 답이 없는 세상에 대학에서 답찾기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인공지능 세상에 답이 없는데 대학은 답찾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 이야기가 어떻게 답입니까? 답인가요? 아니에요. 교수의 생각일 뿐이죠.
그래서요, 제가 이 영상을 우리 어른 선생님들에게 어떤 멘트를 합니까? 카멜론이 뭐하고 있죠? 햇빛을 보고 있어요. 보는 관점마다 틀려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영상 하나 가지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교수는 이건 놓고 이런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못 가져왔습니다. 어떤가요? 감사의 이야기도 물어볼 식으로 다양하게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제가 이걸 왜 올렸을까요? 카멜레온도 살기 위해서 하루에 수십 번의 피부색을 변하거든요. 과연 여기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인공지능 세상에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고 있나요? 이걸 한번 던지고 싶었어요. 인공지능 세상에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감사의 일기와 함께 간다고 한다면 좀 더 좋은 운동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저는 AI가 인생의 로또로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남들이 무슨 로또야 하지만 저는 AI가 2년 반 전에 저에게 오면서요, 인생의 로또입니다. 저 옆에요, 수천 명의 박사, 석박사가요, 저의 부족한 모든 부분을 24시간 내내 불평 한마디 없이 케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보건대학교 어떤 학과에 교수일 것 같아요? 네, 치과 보철 특이가 있고 있습니다. 전공책은 37권이 있습니다만 전공책을 벗어날 생각을 못 해봤어요. 2년 반부터 AI를 오면서 융합의 세상으로 바뀌어서요, 요즘 2주에 한 번씩 인문학책을 쓰고 있습니다. 제목이 뭘까요? 선인들의 명언. 말도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안 한다면, 말도 하나만이라도 교육에서 네가 우리 학생들에게 더 칭찬해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다면 우리 졸업생들의 세상은 더 밝고 더 감사로 넘쳤을 텐데 내가 왜 말투를 그렇게 지적질로 살았지? 철저히 반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부탁합니다. 감사는요, 말투에서 비롯됩니다. 뇌하고 연결되어진 모든 네트워크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신가요? 지적하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지적 안 합니다. 칭찬이 인문학의 감사와 함께 기본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국민 이 나눔에 이 칭찬도 함께 붙여서 가면 어떨까요? 칭찬 없는 감사 있을 수 없거든요. 칭찬이 기본이 돼서 더욱더 확대된다면 감사의 내용은 더욱더 확장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현재 후보에 저의 이제 책이 베스트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저의 인문학 작가로 변신했습니다. 36년 동안의 치과 보철 전공 교수의 교수법만을 가르치는 교수였는데요. 인공지능이 오면서 로또의 전환으로 마인드 전환으로 저의 이제 인문학 작가로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의 미래의 변화도 감사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는 과연 우리 학생들과 어떤 감사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 학생들과 함께하는 놀이터입니다. 저는 모든 수업을 여기서 다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잠시 하나 볼까요? 감사로 바꾸는 감바지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자, 이거 올려주면서 유튜브에 댓글 달기 합니다. 왜냐하면 SNS에 내 이야기도 정중하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악플이 아니고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남이 볼 수 있는 이런 정성 어린 이야기도 교육적으로 필요해서 숨기지 말고 유튜브로 돌렸습니다. 이런 식의 변화를 했고요. 여기에 저희 간바시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자, 간바시 코너에 사실은 10년 동안 우리 학생들에게 오감사를 했어요. 근데 어느 때 없어졌느냐? 어느 때 없어져가 스타일일까요?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는데 생각을 못하고 살았어요. 학점을 5점을 줬거든요. 처음에 난리가 났습니다. 교수님, 전공의로 어떻게 오감사를 5점을 줍니까? 근데 처음에는 반발했는데요.
저에게는 너무나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모든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저녁에 보면서 그 학생의 어려움을 알고 즉시 밤 12시에도 어머님 어떠시니라고 하는 저는 하나의 메시지가 우리 학생들을 울리고 달래고 동기유발을 주고 좀 더 감사함을 넘쳤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오감사를 10년 동안 했던 저희 교수로서의 우리 학생들 향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잊어먹고 있었어요. 우리 김정남 교수님이 학교 오셔서 이거 안 되지 깜빡 잊어먹었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미남 교수입니다. 사실 미남이지 않나요? 부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강하게 미남이다라고 해줘야지 저거는 감사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아까 자존감 얘기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존감은 감사를 쓸 수가 없어요. 제가 학생들이 30명이었는데 15년 동안 학생들이 매 학기 강의 평가에 교수님 딱딱하고 무섭고 어둡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걸 벗어나지 않고서는 남은 교직을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없다 해서 미남 교수라고 지었는데요. 전국에 400여 대학을 순회 특강하지만 신종호 교수는 몰라도요. 미남 교수는 성공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뭐 이해를 하든 안 하든 내가 나의 자존감으로 산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나만의 브랜드 있으신가요? 이제 브랜드 있어야 됩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모임에 나의 본명 말고 나의 브랜드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제 소셜입니다. 이 소셜에 나의 브랜드. 감사 쪽도 괜찮고요. 어쨌든 나의 브랜드였어요. 자, 제가 어떻게 썼을까요? 네. 자, 잠깐 보면, 네. 제가 밑에 인공지능 활용해서 저의 고감사의 일기를 그림으로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단지 감사의 글 쓰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과 이번 주에 나도 작가다라고 하는 것을 전공외로 제가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참여 학생들이 교보에 이북으로 책을 올릴 때 감사의 글을 쓰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그냥 감사 일기 쓰면 재미가 없어서요. 내가 오늘 감사한 글을 한 10줄, 20줄 정도 쓰고 인공지능한테 집어넣으면 인공지능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멋진 하루의 감사 글로 너무나 풍성하게 더 살을 붙여서 만들어주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인공지능한테 무드보드입니다. 무드보드. 그냥 그림 그려달라면 안 되고요. 그림 그려달라 할 때 무드보드는 하나의 이미지가 아닌 6개, 9개까지 한 이미지 속에 캡처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동화집, 나의 일기집을 이러한 1년에 좋은 나의 인문학 책으로 한번 꾸며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도 말씀드리고요. 빼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제가 너무나 영광스럽게 왔습니다만 이 운동이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소수라고 하지만 이 감사의 운동 없이 나라의 이러한 질서가 어질픈 이런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더욱더 저도 열심히 함께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이 운동이 좀 더 글로벌 영역까지 확장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부족한 단타만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자존감이 감사의 영역을 넓힐 수 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의 일을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주위에게, 옆에 친구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칭찬이 감사로 더욱 확산될 겁니다.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큰 박수 주면 끝내고요. 아니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가지고요. 원래 15분 발표인데 25분을 제가 빠져가지고 25분을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말씀이셨죠. 이 토론은요. 한국
멘토 지도자 협의회 최용균 사무총장님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흥미로운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세바 씨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간바 씨 새롭게 또 힌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주제는 시간이 99%를 행복으로 채우는 공식 이런 주제의 논문이고요. 발표 끝내는 논문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하는 것을 원래 토론하는 건데 오늘 하여튼 교수님께서 본인이 평상시에 강사를 통해 학생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직접 인터넷에 연결해가지고 바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오히려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특히 얼마 전 스승의 날에 대통령이 없는 시기에 대통령 표창받은 것을 저렇게도 표현하니까 또 재미있게 표현하시구나 그런 얘기를 듣게 됐고요. 일단 감사의 기본은 자존감이라는 거, 자존감이 높아야지 그 사람들 감사가 많이 나온다는 거. 특히 요즘 SNS 인공지능 시대에는 어떻게 감사를 확산할 수 있느냐. 아주 단순한 내용을 쓰고 챗GPT에다가 조금만 더 보완해줘 하면은 그 내용이 풍성하게 이쁜 글로 확대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어떤 텍스트만 쓴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로 그려줘 하면 바로 또 감사의 내용이 만화 컷으로 이미지로 그려가지고 그것을 또 나중에 또 텍스트 낼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우리 학생들한테 전해줬다는 거 아주 분명하게 잘 봤습니다. 학생들한테 감사의 글을 쓰게 권유하고 학생들이 또 밤 11시에 자기 부모님 아픈 어떤 소식이 올라오면은 바로 그냥 또 그 밤에 전화해서 부모님 어떠시니 그런 그 대화에 전화를 한다는 내용 듣고 교수님 중에 저런 분이 계시구나 정말 제자를 정말 사랑하는 교수님이구나 그걸 좀 알게 됐고요. 하여튼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선생님들과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풍성하게 감사를 잘 표현하고 그 덕분에 대한민국이 더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직접 본인이 행동했던 거, 실천했던 거 사례들을 말씀해 주셔서 아주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